1단원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행복의 의미와 기준에 대한 부분인데 삶의 목적이라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의 수업 시간에 제가 삶의 목적이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지 어떤 꿈을 꾸고 어떤 꿈을 위해서 노력을 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제를 많이 던졌었어요. 실제로. 그럼 여기서는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우린 여기 영역은 윤리학의 영역이 많이 출제가 되고 윤리학의 영역에서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 윤리학에서는 우리가 사상가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집어야 된다. EBS 강의에서도 집어줬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 기본서 개념서에 보면 문제에서 많은 사상가들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돼 있고 그리고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윤리에서는 사상가 부분을 중요시하게 반드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 또 별표를 또 한 번 더 칩니다. 왜 그러냐면 교과서에서 사상가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교과서에서는 사상가까지를 다루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국연합이나 모의고사에서는 실제 수능에서 제가 소개했던 우리가 생윤이라든가 그 다음에 윤사 이게 연계되는 부분에 모의고사 유형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상가를 다뤄야 된다는 부분들이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실제 교과서에서는 우리가 최소한의 알아야 되는 통합사회 개념을 배우기 때문에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제가 빨간색으로 쓰겠습니다. 우리는 수능 주력 과목으로 생윤과 윤사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사상가에 대한 부분까지를 반드시 시험에 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윤에 나오는 부분과 윤사에 나오는 개념 정리도 우리가 반드시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근데 그 개념 정리는 EBS와 그 다음에 우리가 보충교재에서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깊이 다루진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건 윤리에서의 사상가 부분이 반드시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자, 결국은 궁극적인 삶의 목적으로 넘어가는데 자, 다음 목적으로 가면 우리는 행복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서 말한 대로 행복이라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행복은 여기서 충분히 우리 배웠던 대로 충분한 만족감이나 기쁨의 상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리스토가 말하는 행복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행복은 우리가 쭉 내려갔을 때 이런 게 나오죠. 일정한 뒷받침이 없다면 고귀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쉽지 않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조건이 있어야지 행복할 수 있다. 그 조건이 반드시 물리적인 부분 아니면 정신적인 부분 어느 한 영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시대에 따라 저 여기서 나오죠.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어떤 조건을 가지냐에 따라서 행복에 대한 그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거에서 의식주에 대한 기본적 욕구 당연하겠죠. 이런 부분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파워포인트 상에서 시대적 상황과 지역적 여건에 대한 부분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EBS 교재도 제가 강의를 들은 바로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과거의 로마 시대라든가 어떤 법에 의해 가지고 그 시대에 따라서 어떤 행복 기준을 가졌는지 여러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우리가 중요한 키포인트들 보면 우리가 객관적 기준이라고 하는 거
그럼 이 객관적 기준에서는 어떤 지수를 볼 수 있냐? 뭐 주거, 소득, 고용, 수명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주관적 기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삶의 만족도나 일상에서 느끼는 행복감 이런 것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도권에 제가 살았을 때 적은 평수에서 내 방이 없는 상황에서 살아갔던 그 내가 느꼈던 주관적 만족도와 지금 지방으로 내려왔지만 여기서는 큰 집을 살 수 있으니까 상대적 경제적인 같은 돈으로도 여기서 누릴 수 있는 내 삶의 지표, 행복 이런 것들은 다르다는 얘기겠죠. 같은 내가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니고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치가 다르다라는가 아니면 사람들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내가 느낄 수 있는 이런 주관적 기준도 전부 다 다르다라는 걸 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삶의 질 자체를 높여질 때 실현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결국 이제 수도권에 살든 지방에 살든 아니면 한국에 살든 외국에 살든 유럽이나 미국이나 어떤 국가에 살든지 간에 우린 결국은 이런 삶의 질을 높이는 쪽에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세상에서 아니면 어떤 삶의 목표를 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가끔 그런 질문이 있죠. 과거에 보면 나는 평범한 아빠가 되는 게 꿈이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평범한 아빠의 시대적이나 지역적이나 국가적인 어떤 기준인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회고 그 사회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목표나 가치, 행복은 변할 수 있다, 다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깊이 이야기하진 않을 거예요. 질 높은 정주 환경이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조건인데 자, 질 높은 정주 환경은 뭐 생각하라 그랬죠? 우리가 지리학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지리에는 우리가 공간이 있고 우리가 배웠던 거니까 한번 정리만 할게요. 장소 이런 공간이나 장소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개념을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런 뭐 집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행복지수 현황도 이제 설명했던 부분.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 보면 작년에도 시험 출제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질 높은 정주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 물이나 대기나 토양 등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 유지하는 깨끗한 자연환경 이런 것들 전부 다 서술형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던 문제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이런 사회적 환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문환경이라고 합니다. 인문환경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자연환경 이런 두 가지를 모두 다 갖춰야 된다. 그럼 인문환경과 자연환경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하면 우리가 이게 뭐다? 지리학이다. 지리학에서 다루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밑에는 이제 경제적 안정인데 경제적 안정은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일반 사회의 영역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일반 사회 영역은 제가 크게 말했던 대로 우리가 뭐 경제 다룰 수 있고 우리가 정치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 사회인데 사회에서는 우리가 뭘 다룰 수 있냐면 법과 제도를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밑에 다시 쓸게요. 제도 이렇게 쓸게요. 자, 그래서 법과 제도를 고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경제적 안정에서 말하고 있죠. 맹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의 중요성 이것도 제가 교과서 수업할 때 다뤘던 부분.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는 영역이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일반 사회랑 지리 부분이 나오는데 요 지금 사상가에 대한 부분은 윤리죠. 윤리 부분에서 같은 영역이지만 우리가 통합사회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출제될 수 있다는 걸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결국은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제1의 원칙은 뭐 자아실현의 기회겠죠. 기본적 생계를 통해서 우리가 꿈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부분을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항상 보장돼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생계겠죠. 생계적인 부분이 우리가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결국은 행복을 누리기는
어렵다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하는 게 결국은 민주주의의 발전인데,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사회문화 시간에 조금 더 얘기할 텐데, 제가 이름이 정치영인데 정치에 대한 부분 나오면 고등학교 때 맨날 놀리곤 했던 것 같아요. 저를 이름으로 막 놀리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민주주의의 발전에 의해서 정치적인 성장,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이 표는 지금 교과서에서 제가 파워포인트 할 때 소개를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정치적 안정이라 그러죠, 우리가. 우리나라는 정치적 안정이 어느 정도 돼 있을까 이제 생각하면, 최근에 이제 선거를 했을 때 우리가 정치적, 저는 중립을 지킵니다. 선거에서 이제 이긴 당이 연속해서 지금 집권을 해 나가고 있는데, 결국은 국민들이 어떤 당이나 어떤 정치를 할 때 그게 일관적으로 저희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면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당을 선택해서 정권을 유지시키도록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국민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선거 하나의 투표를 통해서 나라의 잘잘못, 아니면 나라의 방향성을 국민이 결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치적 안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런 정치적 안정을 하기 위해선 역시나 국민이 필요하고, 국민의 힘은 어디서 나온다? 선거를 통해 나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정치적 안정을 이뤘을 때 우리는 평화, 행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밑에 나오죠. 정치적 참여와 행복이라는 거. 제가 말하는 대로 도서 자료실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전부 다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요 지금 27페이지까지를 설명하고 끝낼 텐데, 결국은 우리가 도덕 중요하죠. 윤리 중요합니다. 근데 도덕에서 뭐가 중요하다? 실천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얼마 전에 1학년 1반과 2반 학생들의 제가 학습 플래너를 봤습니다. 근데 한눈에 보더라도 플래너, 계획을 항상 세우던 학생인지 아닌 학생인지는 한눈에 보입니다.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조차 모르는 학생들도 있어요. 왜? 초등학교 때 이후로 선생님이 시키지 않으면 계획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겠죠. 도덕이 중요한지는 알고 있습니다. 왜? 행복한 삶을 위해서, 바람직한 삶을 위한 성찰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렇게 성찰을 바탕으로 한 도덕적 이론은 알고 있지만 실천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부분. 결국은 이런 것들을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뭘 얻을 수 있겠냐? 삶의 의미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부분이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결국 밑에서 말한 대로 경제적 이익만 쫓다 보면 결국은 옳지 못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교과서에 나온 부분들은 모두 다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설명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통합사회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영역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일반사회에 대한 일반사회 부분. 일반사회는 어디로 연결된다 그랬죠? 사회문화, 우리가 정치, 그 다음에 경제 연결될 수 있다는 거.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지리는 우리가 한국지리,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세계 지리의 영역까지를 확대해서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윤리와 부분에서는, 윤리 영역에서는 생윤과 윤사를 반드시 고려해서 공부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까지를 내년에 배울 거야, 내후년에 배울 거야, 그런 부분은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 통합사회 개념에 나오는 영역을 전문적으로 확대해서 해석하는 학습을 좀 해나가야 됩니다. 1학년 때 나 이거 배워, 2학년 때 배워, 3학년 때 배워를 각각 구분하면 결국은 그 단계에 도달했을 때 또다시 공부를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 자꾸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통합사회를 배우면서 이건 일반사회 영역인데 그럼 일반사회 영역에서 얼마나 심화되지?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2학년 때 배우니까 2학년 교과서를 가지고 2학년 참고서를 가지고 아니면 수능 문제를 가지고 나는 공부할 거야. 그러면 옳지 못한 학습 방법이겠죠. 그럼 이 영역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의 가장 큰 부분은 뭐다? 책이다는 얘기죠. 저희 학교 도서관에 사회학이라든가 정치, 경제, 그다음에 지리, 그다음에 윤리에 대한 책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통합사회를 배우는 동안에 최소한 10권 이상의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따라간다면 여러분들은 완벽한 사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학에 대한 좀 쉬운 책들도 아주 많아요. 사회학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치학이라든가 경제학이라든가 그리고 지리에서는 공간이나 장소를 다루는, 그리고 윤리에서는 우리가 철학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철학자들의 이 부분, 인문학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읽어 나가면서 한다면 2, 3학년 때 대한 그런 심화 개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통합사회를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라는 점. 그럼 저는 조금 더 깊은 내용의 문제를 출제하되 그건 어디? 책에서부터 지식을 얻어가기를 저는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자, 결국은 인간은 남을 도울 때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사실 학교 급훈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배려와 용서입니다. 물론 여기에 우리 반 학생이 아니에요. 저는 1반인데요. 그럼 2반 아닌데요. 급훈 이야기를 왜 합니까? 라고 하는데 결국 저는 사회 선생님이잖아요. 사회적인 부분 그리고 윤리적인 부분을 모두 다 고려한다면 결국은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건 법과 질서입니다. 그러면 법과 질서를 만들었을 때 자 볼까요? 우리가 법이 있죠. 그 다음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사회. 근데 법과 제도가 올바르게 시행이 되려면 우리가 사회의 정의가 바로 서야 됩니다. 근데 사회 정의가 바로 서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떤 기준, 윤리적 기준을 반드시 가져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러면 윤리적인 부분과 법과 제도, 정치적인 부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은 제가 급훈에서 정한 배려와 용서라는 키워드는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을 때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배려할 수 있을 때 결국은 도덕적 실천까지를 유지할 수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도 1학년 여러분들이라면 우리가 친구들을 최대한 배려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배우는 사회에 대한 개념에 대한 영역을 모두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까지를 제가 교과서를 정리를 했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2단원에 대한 부분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